예, 자,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예, 자, 네, 전배우님 어서 오시고요. 네, 포레스트님, 퍼실 조아님, 네, 우봉알리님, 이유성님, 차곡차곡님, 네, 앞으로님, 다트님, 돌멩이님, 네, 공연사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그리고 네, 5292님 어서 오시고요. 네, 다니엘 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라벨라님, 달고나 커피님, 아베토님, 라벨라님, 네, 쿠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주식농부님, 민턴쌤님도 어서 오세요. 네. 가치가치님, 이지혜님, 이종선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경열님, 네, 백서현님, 백수현님, 네. 가을님, 김옥달님, 네, 그리고 네, 김하루님, 네, 경장님도 어서 오세요. 네. 아, 제가 오늘 원래 매일 저녁 8시에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좀 집안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네. 아까 이제 그래서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눈썹이 휘날리도록, 네, 운전해서, 네, 아무튼 갔다 왔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10시에 그래서 이제 하려고 아까 이제 방송을 띄워놨었고요. 네. 어제 또 약속한 것도 있어가지고, 그 주니 특강 이제 남은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오늘 좀 해드려야 돼서, 오늘 또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시에 딱 정각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뭐 한 오늘 밤은 안 넘기는 걸로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여기 블랙아웃 관련주하고 무더위 수혜주 있죠. 이거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주린 특강 그것도 좀 이어서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짓자고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왜 무더위 수혜주를 얘기하려고 했냐면요. 아까 보니까 뭐 시간에서 아까 상한가 들어가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블랙아웃 관련주들을 저도 저녁 방송에서 언급을 여러 번 했었죠. 그죠? 그리고 저녁 방송에서 언급을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어제 한 2, 3일 동안 라이브 회원들 낮에 방송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실제로 종목도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로 이제 정회원들은 종목도 매집을 시켜드렸고 그리고 강조도 많이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속죄하시라고 특강도 했었는데 그 일부분을 오늘 저녁 방송 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으면 네,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네, 쭉 시작하죠. 네. 딱 10시 2분이니까 네, 바로 하죠. 네.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 주말에는 저 계좌 같은 거 열어보지 마시고 그냥 푹 쉬세요. 네. 차트 그만 보시고 푹 쉬시고 뉴스는 이제 한 일요일날 저기 오후쯤에 보시면 되니까 아무튼 주말에는 편안하게 네,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지수는 넘어가죠. 뭐 지수는 뭐 크게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네. 보시면 뭐 큰 변화가 없으니까요. 이게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죠. 떠있죠. 그죠? 네. 지수 얘기는 그냥 넘기도록 하고요. 네. 이제 바로 이제 블랙아웃 관련주 이쪽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건데요. 네. 최근에 이제 블랙아웃 관련주들을 제가 언급을 왜 했는지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블랙아웃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더위 수혜주죠. 네. 여름 수혜주, 폭염 수혜주, 무더위 수혜주 이런 건데 그 안에 이제 블랙아웃 관련주가 들어가는 거죠. 자, 최근에 무더위 수혜주를 왜 갑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여름이 더워서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여름에 뭐 언제 안 더웠던 적 있나요? 그렇죠. 네. 여름은 항상 덥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뭐 이상기후 때문에 여름이 자꾸 더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맞죠? 그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닌데 왜 갑자기 여름 수혜주를 무더위 수혜주를 얘기했었냐면 최근에 이재명 씨하고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가 좀 주춤하죠. 차트를 잠깐 보시면 개인들이 가장 사랑했었던 애니농률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개인들은 이제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죠. 애니, 그렇죠? 당겨 나왔네요. 이제 고점 대비 한 40% 이제 빠지니까
이제 거의 뭐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걸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주가가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거 분석 좀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무방위원들이 그러시죠. 이런 거 막 분석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죄송한데 분석할 게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뭘 분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뭐 거래가 있어야지 분석을 하죠. 뭐 들었다 놨다 해야지. 아니면 팠다 올리든지 해야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급락이라도 하든가. 그래야지 뭘 분석을 하죠.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번 한번 찍어주시고. 맞죠? 그죠? 네. 뭐 할 게 있어야 하죠. 윤석열 씨가 준 것도 아니고. 그쵸? 네. 변화가 없는데 뭘 분석을 해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네. 분석할 게 딱히 없어요. 어제 했던 말, 엊그제 했던 말 달라질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토탈소프트 같은 이제 이재명 씨 테마주도 딱히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그죠?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씨 거하고 윤석열 씨 테마주들이 이제 주춤거리고 있었고, 저는 이걸 갖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 젖은 담요를 덮고 있는 것처럼 그러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새로 살 생각도 하지 마시고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빨리 나오셔라 그랬잖아요. 저 위에서부터, 그죠? 네. 여러분들이 안 나오신 거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이쪽이 주춤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씨 테마주가 이재명 씨 테마주가 가장 큰 거잖아요. 대선주 중에 가장 큰 거는 윤석열, 이재명이죠. 맞죠? 이재명, 윤석열, 그죠? 네. 자, 이 종목들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안 가나요? 가지 않을까요? 바닥일까? 이런 거 생각하시지만 더 크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큰 돈 벌려면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윤석열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안 간다?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럼 뭐겠어요? 여기서 움직이는 돈들이 어딘가로 갔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애니놈 좀 봐주세요. 웅진 좀 봐주세요. 죽었나요? 본전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본전할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으면 그 생각할 시간에 네? 윤석열 테마주고 이재명 테마주가 쉬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 갔을까? 그 생각을 하겠어요. 어디 갔을까?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어딘가로 간다니까요. 세력은 안 놀아요. 계속 일해요. 얼마나 부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돌아요. 그냥. 엄청 부지런해요. 쉬지를 않아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재명, 윤석열 테마주들이 쉬고 있는데 세력 어디 갔지? 요거예요. 어디 갔을까? 그렇죠? 네. 자, 근데 바이오주를 보자고요. 바이오주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점놀이 하고 있잖아요. 끝난 건 아니지만 바이오주들은 고점놀이 하고 있고 솔직히 코로나 테마주 좀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에 콧자만 들어도 좀 그렇거든요. 네. 저는 그래요. 좀 지긋지긋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마스크는 1년 넘게 쓰는데도 잘 불편하기만 하고. 네, 아무튼. 네.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식상하지 않습니까? 네. 끝난 건 아니지만 새롭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세력은 항상 신상 좋아요. 새로운 거. 신상, 뉴페이스, 뭐 이제 옛날 분들은 이제 뭐 천여 종목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두 번째이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장마가 막 엄청나게 막 왔었잖아요, 그죠? 네. 좀 늦게 왔었죠, 이번에 장마가. 네. 늦게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끝나버렸어요. 이번 주 한 화요일쯤 수요일쯤 되니까 장마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더니 딱 그날 저녁 되니까 장마가 끝났대요. 기상청에서 얘기했거든요. 끝났다고. 갑자기 끝났어요. 자, 거기까지 좋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상기후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탈원전을 외치던 제가 그 전에 갑자기 장마가 끝났대요. 근데 갑자기 뉴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열돔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열돔이 이제 뭐 만들어져서 엄청난 폭염이 예상된다.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뭐겠어요. 네? 장마가 끝쳤고 여름에 더운 게 사실인데 뭐 엄청나게 덥대요. 이런 얘기 자주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5번째 이거예요. 탈원전 정책. 곧 죽어도 원전을 안 돌리려고 했던 그 정권에서 그 정권이 갑자기 1년 6개월 가까이 밀어놨던 그 새 원전 있죠. 원전에다가 연료봉을 꼽더니 원전을 급하게 돌리려고 합니다. 뉴스 보신 분들 일번 찍어보시죠. 이거 뉴스 보셨죠? 갑자기 원전 가동한다고 해서 난리 났죠 지금. 갑자기. 뉴스 안 보셨어요? 네. 며칠 전부터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쉬운 선택이 아니거든요. 탈원전을 고집했는데 그 원전을 돌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네. 근데 돌릴 수밖에 없죠. 태양광 갖고 안 되니까. 자, 정치 얘기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카트하고. 네. 원전을 돌리네요, 갑자기. 그걸 보고 있었어요. 이재명, 윤석열 테마주에 있던 돈들이 잠깐 어디를 갔는데 어디를 갔지? 바이오주는 좀 이제 식상하고요, 그죠? 고점놀이 하고 있고 장마가 갑자기 끝이더니 열돔 현상이 나타난다고 화요일 수요일부터 갑자기 막 뉴스가 막 나와요. 정부에서 막 갑자기 원전을 돌린대요. 막 꽂고 있어요. 생각해봤어요. 블랙아웃 얘기가 슬슬 나오거든요. 탈원전 이것 때문에 후유증으로 블랙아웃이 한번 터지겠구나. 이 블랙아웃이 가장 우려되는 게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권에서도 이게 있었거든요. 그때도요, 이 블랙아웃 때문에 블랙아웃이 언제까지 심했냐면 8월 말까지인가 그랬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휴가 갔다 온 이후에 이 블랙아웃 이게 더 고조가 돼요. 그 전력, 그 예비 전력이죠. 그게 이제 많이 부족한 게 8월 중순, 8월 말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7월 중순이잖아요. 날짜를 세본 거예요. 세력이 지금 들어와서 매집을 하면 충분히 한 달 동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릴 수 있겠구나. 계산을 손가락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 되겠네. 왜냐면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 1, 2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리면 상한가 30%니까 서너 방씩 올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아, 요거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종목을 봤어요. 파세코가 캠핑 그걸로 이제 유명해진 회사이기도 하죠, 그죠? 네. 갑자기 월요일부터 파세코가 거래를 실으면서 갑자기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거래가 이거예요. 늘어나면서 갑자기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쉬지도 않고 쭉 올려요. 이 차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차트는요, 이런 거래량이, 자, 이게 제가 오전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했던 강의입니다. 특강. 네. 이 거래량을 보여서 그랬어요. 이 거래량은 나올 수가 없는 거래량이다. 왜냐면요, 평상시 같으면 앞에서 급등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가격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여기까지 3개월 동안 이게 뭐 한 거냐면요, 가격 조정을 받은 거예요. 과열됐었고 시세 분출한 거죠. 그래서 가격 조정을 받고 옆으로 돌리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력이 크게 들어온 게 아직 없었어요. 거래량이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요, 이 정도의 거래량이 아니라 한 이 정도 나오면 적당해요. 근데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런 양봉이 나올 수는 있지만 오랜만에, 그죠? 낙폭에 따른 반등으로 이런 게 나올 수 있지만 거래가 너무 많았었어요. 봤더니 그 다음날 캔들이 작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 함정이에요. 캔들이 되게 작은데 거래가 더 많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 캔들은요,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나온 이 양봉도, 잠깐만요, 이평선 좀 지울게요. 이게 없으니까 더 보기 편하죠, 그죠? 캔들이 되게 작잖아요.
그 전날에 비해서. 그럼 거래량이 전날 대비 한 반도 안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많았어요. 그리고 윗꼬리가 뭐 급등했다가 놨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조용히 있던 거예요. 그냥 큰 등락도 없었는데 거래가 많아요. 희한하죠. 그 다음날 어디까지 와요? 여기 직전 급락하기 전에 여기 거래가 이만큼이 터져요. 근데 보면서 웃었어요. 이게 수요일이에요. 아주 제대로 하려고 이제 들어왔구나. 이제 감이 오시나요? 솔직히 감이 온다 1번 찍어보세요. 네. 찍어보세요. 네. 감이 오세요? 네. 이거 봐라. 그쵸? 네. 파세코가 난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창문형 에어컨도 만들거든요. 뭐 저런 것도 만들잖아요. 서큘레이터도 만들지 않나요? 네. 그쵸? 이것 봐라 이러는 거예요. 이것 봐라. 흥미진진해지죠. 그죠? 자, 어디에요? 여기까지 왔으면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낙폭했다는 반등이니까 매집이지. 하루 쉬어요? 목요일이에요? 그죠? 네. 오늘 조금 올라와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파세코가 어떻게 되냐면 네, 4.6% 급등하면서 끝납니다. 거래량은 12만 주. 조금 있네요. 그죠? 네. 4%. 이렇게 끝났어요. 시간에서 무더위 수혜주, 요 블랙아웃 관련주들이 급등했어요. 파세코예요. 파세코는 저희만 보유 종목이 아니에요. 시간에서 상한가 간 거는 신일전자예요. 신일전자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원래 이름은 신일산업인데 뭐 이름을 좀 바꿨죠, 그죠? 신일전자로. 보시면 신일전자가 상한가에 가죠. 거래량이 아까 파세코는 뭐 12만 주였죠, 그죠? 신일전자는 500만 주 터졌습니다. 시간에서 500만 주 터지고 잔량이 380만 주. 이 정도면은 뭐 월요일날 엄청나게 갭상승할 것 같은데요, 그쵸? 신일전자 이게 시간에서 상한가 갔는데 이거 아침에 아마 못 잡으실 거예요, 월요일날. 왜냐면 거래가 이만큼 터졌으면 아마 이거 못 잡으실 겁니다. 잡기가 힘드실 거예요. 신일전자가 저희 방에서 추천 나온 거예요. 일부 보여드릴게요. 오늘이 16일이니까 보이시나요? 7월 13일이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아침에 일찍 8시 46분에 스윙으로, 그러니까 문자번호 라이브 종목이 이제 스윙인데 신일전자, 무더위 수혜주, 그리고 델타 변이 수혜주도 되거든요. 코로나 수혜주도 돼요. 제가 아마 수요일날인가 목요일날 전방송 때 그 얘기를 했을걸요. 무더위 수혜주면서 코로나 관련주, 뭐 코로나 관련주면서 대선주, 그리고 무더위 수혜주인데 대선주 그런 걸 사놨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수요일날 사놨어요. 아, 화요일이구나. 13일이니까 그죠? 화요일날 사놨습니다. 매수가는 2,000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시간에 요거까지 포함하면 20% 수익 나 있죠. 미리미리 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뭐 하셨어요? 캐리소프트나 그런 거 보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 고민하셨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계속 세력의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은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이거 못 따라붙어요. 원래는 상한가 가면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아 이거 월요일날 아예 그냥 사지도 못하겠구나 이거. 아마 엄청나게 뜰 겁니다. 아침에 갭상승.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월요일날 못 잡을 겁니다. 무서워서. 그 정도로 거래가 많이 터졌거든요. 심지어 잔량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물량을 완전히 흡수해버린 것 같아요. 요거를 지금 화요일날 추천을 해놨어요. 이거 말고 이제 더 사놨어요. 더 깔아놨는데 기대가 많이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라이브 문자 번역들 잘 들어보세요. 라이브에서 제가 어떤 설명했냐면, 라이브 회원들한테 오전에 그랬어요. 오전에도 했고 오후에도 그랬고, 잘 보셔라. 여기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급락한 요 지점인데, 여기서부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일봉 차트 보면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더 이상 못 올라가면 판다 그랬어요. 우리는 2,000원에 샀거든요. 2,000원은 여기에요. 바닥에서 샀죠, 그죠? 아무도 모를 때. 13일이 언제냐면 여기에요. 근데 그 전에 사신 분도 있거든요. 요 정도에서. 여기서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거래가 없을 때예요. 거래 없을 때 미리 사놨다니까요. 처음에 산 거는 여기에요. 거래 없을 때.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여기서 사드린 거예요. 2,000원 70원인가 50원 그 정도. 남들이 생각 못할 때 그때 사놓고 회원들한테 매수를 시켜놨는데, 여기만 올라올 때 수익이 한 10%, 한 15%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회원들 중에 딴 데서 이제 단기 매매 많이 하시다가 들어온 분들이 계세요. 저희 방은 이제 회원들이 50%, 100%짜리 이상의 수익 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신규회원들은 이제 안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어떤 거 갖고 매매를 많이 하냐면, 이렇게 차트로 봤을 때 주가가 쭉 올라오면 여기서 팔아요. 왜냐면 그렇게 배우셨을 테니까. 맞죠? 급락한 여기까지 올라오면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떨어진다, 그렇게 배우셨죠? 맞죠, 그죠? 이렇게 차트 배우시면 이런 식의 기법을 배워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그걸 역이용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못 올라가는 척.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서 팔게 해요. 여기서 물린 사람도 팔게 하고, 밑에서 싸게 산 사람도 팔게 해요. 다시 떨어질까봐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털리지 마셔라. 그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블랙아웃 관련주에 대해서 왜 요즘에 추천을 했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대선 테마주가 좀 쉬고 있고, 바이오주는 식상하고, 장마가 갑자기 끝나버렸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날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갑자기 열돔 현상, 원자력 발전소 갑자기 돌리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 블랙아웃 관련주들이 몇 배 갔는지 10년 전에 갔던 테마주인데 얼마나 많이 갔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특히 스마트 그리드 이런 거. 몇 배씩 갔어요. 3배, 4배, 막 5배씩 간 거, 5배 이상 간 것도 있어요. 대선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많이 갔던 게 블랙아웃 관련주들이에요. 그 우두머리는 선풍기도 많이 갔지만 스마트 그리드가 많이 갔죠.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자, 지금 하는 얘기는 문자번 회원들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으시라고. 거래가 터졌는데 잘 보셔라. 이거 하나만 봐도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이게 세력이 판 걸까요? 아니면 들어온 걸까요? 잘 생각해보라. 이 5개의 캔들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겠죠. 여기에는 거래가 딸랑 요거밖에 없는데 누가 산 게 있어야지 저기 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쭉 얘기해드렸어요. 개인들이 이제 배운 매매 기법이 이런 건데, 여기서 아마 팔 거다, 팔게끔 유도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고 털리지 마셔라. 그런 얘기 많이 한 겁니다. 왜 문자반보다 라이브 회원들이 수익률이 더 좋은지 아시겠죠? 똑같이 매수매도 문자를 내보내도 꼭 여기에서 파는 분들이 있어요. 매도서에는 안 냈어요. 나중에 보면 없어요. 팔았대요. 왜 팔았냐고 물어보면 챙겼대요. 그냥 10에서 15% 여기에서. 왜냐면 떨어질까봐.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그런 매매 기법은 배우지 마셨어야 되는데 잘못 배운 거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그냥 재밌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대량 거래가 들어온 건 함부로 파는 게 아닌데
여기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시간의 상한가 갔으니까 아마 월요일 아침에 한 이쯤에서 시작할 거예요. 사지 마세요. 이거는 밑에서 산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지. 월요일 아침에 시초가 잡으시면은 음봉 때릴 거예요. 밑에서 싸게 산 사람들은 때려봤자 그래도 수익이니까 무서워요. 해봐 어디 이러면서 한번 흔들어 봐 이러면서 막 즐긴다니까요. 근데 이제 시초까지 잡으신 분들은 이제 힘드신 거죠. 아무튼 이 대량거래량 보이세요? 잘 보세요. 신일산업이 대량거래, 신일전자죠. 신일전자가 대량거래가 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러면서 이제 못 가는 척하고 있었고, 아까 파세코도 잘 보시면 대량거래가 터져 있었잖아요. 작정하고 밀고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 쪽을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을 보면 우두머리는 옴니 시스템이에요. 오늘 우두머리가 누군지 다 알려드리죠. 왜냐면 다 저희가 보유종목이거든요. 이미 갖고 있어요. 옴니 시스템은 기존 회원들이 이제 많이 갖고 계시고 신규 회원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랑 이제 또 같은 계열을 그래서 추천한 게 신일전자예요. 신일전자는 이번 주 추천 나갔으니까 이번 주에 들어오신 분은 어지간하면 다 샀어요. 화요일에 추천 나왔어요. 옴니 시스템 요거는 기존은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거든요. 24%. 잘 보시면 뭐예요?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어디를 뚫었냐면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이게요 매물대 중에서 굉장히 센 거예요. 매물대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두께로 얘기하면요, 하여튼 뭐 엄청난 매물대예요. 은행 금고에 보면 되게 두껍죠, 그죠? 네. 그 정도 두께의 매물대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3일 만에 뚫어버렸어요. 얼마나 급하면 여기 보세요. 엄청나다니까요. 음봉도 많고 윗꼬리도 길죠, 그죠? 네. 거래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매물대가 되버렸어요. 원래는 이게 매집이 왔는데 이거를 3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해가지고 이거 뚫어버린 거예요. 저 매물대를. 똑같죠? 아까 신일전자하고 파세코랑 똑같잖아요. 못 뚫은 척 하다가 뚫어버렸잖아요. 대량거래 싫어가지고. 이게 블랙아웃 관련주 중에서 스마트 그립이에요. 네네, 금복주님 맞는 말씀이세요. 자, 옴니 시스템이죠. 네, 이게 우두머리예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저번에 그 옴니 시스템이 시간에 상한가 나와서 한번 급등했었죠, 그죠? 옴니 시스템이 시간에 상한가 나온 게 이날이잖아요. 요날 13일날 화요일날 장 끝나고 시간에 상한가 나온 게 옴니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수요일날 한번 들었다 놓고 그 다음날 또 한번 들었다 놓고 그러면서 물량을 뺏어가지고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들었다 놨다 했던 거예요. 13일날 이미 신일전자를 저희 방에서 추천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캐리소프트 같은 거에 뺏기고 있을 때 세력들은 저 밑에서 뭐 한 거예요? 네, 작업하고 있었어요. 올리려고. 정확하게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이해되셨죠? 네, 세력은 안 논다니까요. 제가 캐리소프트 여러분들 이제 물리신 분들 고생하시길래 딱 한두 번 얘기해드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딴 거 얘기해드리잖아요. 블랙아웃 관련주. 캐리소프트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캐리소프트 그거 계속 얘기해드리면 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응? 팔지도 않으실 거면서. 그런 거보다 차라리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갑자기 대선주 맨날 대선주 얘기하던 사람이 시간을 내서 자꾸 왜 무더위 얘기를 자꾸 하겠어요. 응? 그쵸? 네. 왜 그랬겠어요. 무방위원분들도 이제 듣고서 빨리 눈치를 채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그 우리 문자 보내온 분들 네, 또 종목 이제 추천 나갔으니까 털리지 말고 잘 가지고 있으라고 자꾸 힌트 줬던 거예요. 라이브에서는 대놓고 설명을 하고 있었고. 네. 예, 보세요. 신일전자, 파세코, 옴니시스템 다 뭐가 터졌어요? 대량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 대량 거래가 들어와서 막 사고 있잖아요. 지금 세력들이. 하나 더 있어요. 세명정. 이것도 이제 기존에 있는 건데, 세명전기가 원래 이제 철도주로 이제 자주 갔던 건데 어제 이게 상한가 갔다가 풀렸어요. 오늘 좀 더 올라갔고. 뭘까요? 스마트 그리드래요. 블랙아웃 그것 때문에 걱정된다고 기사 나오더니 상한가 갔었어요. 대량 거래죠, 그죠? 네. 여러분들 이런 거 사시라고 제가 얘기해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 개인들 들어가면은 꺾어버릴 거예요. 저희 이거 팔았어요. 저희가 근데 팔았으니까 뭐 우리 방 다판 주식을 뭐 사시든지 마시든지는 여러분들 자유지만 팔았어요. 대량 거래 터졌잖아요. 근데 이게 매집일까요? 털고 나간 걸까요? 궁금하시죠, 그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태를 좀 크게 놓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가 아니라 통틀어서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는데 과거에 보면 있긴 있죠, 비싼 것들이, 그죠? 근데 언제 터졌냐면 고점에서 터졌어요. 상한가 한두 개라도 나오고 나서. 지금은요 상한가 가다 말았거든요. 근데 이게 터졌어요. 이게 끝난 걸까요? 아니면 시작인 걸까요? 엄청나게 헷갈리시죠? 근데 차라리 고민하실 거면 그냥 이런 걸 보고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래량을 보면서 세력이 들어온 걸까? 나간 걸까? 속이는 건가? 진짠가? 옴니 시스템을 보면서 이 거래량은 뭐지? 대량 거래잖아요 지금. 끝난 건가? 시작인가? 거래 보시라니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저희 방에서 지금 이거 갖고 있는 수익이 저희 방에서 이거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제일 싸게 사신 분들이 2,300원이에요. 3,600원이니까 얼마예요? 당연히 50% 이상 수익이죠. 60%까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죠? 60% 정도 수익 되네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살 수 없을 만큼 급등하니까 그때 가서 오픈하는 거예요. 갖고 있다. 바닥에서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얘기 왜 드릴까요? 자랑하려고요? 옴니 시스템 이런 식으로 가면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선발주자니까 뒤에 뭐가 나와요? 후발주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사서 수익을 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맨날 그냥 캐리소프트 어떻게 할까요? 애니동일 좀 봐주세요. 서현 죽었나요? 살았나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런 것만 자꾸 보지 마시고 자꾸 딴 걸 보라니까요. 그 종목들 안 갈 때는 거기 있던 돈이 나와서 잠깐 어디를 간 거예요. 출장 간 거예요. 출장. 가다 다시 오거든요. 네.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신일전자를 저희가 언제 샀어요? 13일날 샀죠. 파세 13일 화요일이에요. 신일전자 돈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사서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리 짐작하고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애니동률하고 이재명 테마주가 윤석열 테마주가 두 개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 돈이 빠져나가겠구나. 잠깐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가겠네. 그랬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진짜 리스크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게 리스크 관리라는 거예요. 현금 만들고 막 손절하고 막 이러는 게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네? 한 대 얻어맞은 다음에 팔아가지고 이제 그러는 게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니까요. 세력들이 어디로 갔을지, 어디로 갔는지 또는 어디로 갈지 미리 짐작을 해보고 그렇게 이제 포트를 조금 바꿔놓는 거예요. 블랙아웃 관련주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면 뭐예요? 옴니 시스템 대량거래 터졌죠? 세명전기 대량거래죠? 선풍기 신일전자 대량거래예요. 코로나 터진 이후로 1년 동안 거래가 나온 적이 없는데 이번에 크게 나왔어요. 이런 거래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그 시간에 상한가에 가죠. 그리고 파세코 보종 아니에요. 언뜻 보면은 거래가 별로 없는 것 같죠. 여기에 비하면 그죠? 작년에 이거는 뭐예요? 저기잖아요. 코로나. 네. 그때 이후로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없어요. 네? 없다니까. 대량 거래예요. 거래량 분석은 상대적으로 하는 거니까. 최근 1년 동안 봤을 때 원래 이거는 조정이 아직 덜 끝난 거거든요. 덜 끝났는데 재료가 나오니까 딱 들어와서 거래를 터뜨려 버린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대선 좀 끝난 건가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빨리 이쪽에 들어오셔서 수익을 내시라는 얘기예요. 한여름에 그죠? 네. 날도 더운데 주식으로 수익도 안 나고 갖고 있는 건 막 더 내려가고 그러시면요, 여러분 답답해서 진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힘들어지시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빨리빨리 이런 걸 찾아가지고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스마트 그리드 뿐만 아니라 블랙아웃 관련주들이 더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또 오늘 밤새 또 저기 네이버나 아니면 어디겠어요, 저기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찾으시겠지만 최근에 여름 수혜주 공략한 방이 없어요. 누가 있어요? 없죠. 원래 그리고 무더위 수혜주는 고점을 8월달에 찍는 게 아니라 7, 8월달에 찍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원래 한 5월달이나 6월 초에 찍었어요. 이미 여름 그 테마주 갈 시기는 지났다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사생활 관련해 가지고 엑스파일 뭐 아니면 이재명 씨 바지, 김부선 씨 이런 얘기 나오니까 판이 아주 그냥 혼탁해지고 더러워지니까 사람들이 염증을 느낀 거예요. 이제 더러워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주가도 좀 빠지고 그래서 세력들이 여긴 잠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잠깐 돈을 조금 빼가지고 저쪽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재밌게 플레이, 그러니까 놀고 있는 거죠. 열심히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멍 그렇게 있지 마시고 이쪽에서 잘 보시고 아무튼 수익들을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하잖아요, 그죠? 제가 대선 제일 자신 있는 건 대선주입니다. 대선주 진짜 자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대선주에 자신 있고 회원들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도 판이 약간 대선주 약간 쉬겠는데 싶으면 돈을 조금 빼가지고 뭐예요? 저런 걸 사놓는 거예요. 이쪽에서 좀 수익을 내고 막 놀고 있다 보면 여기도 끝나요, 금방. 그러면 다시 대선주들이 개인들 다 털어내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선주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약간 돈 한두 종목 팔아가지고 수익 낸 거 있죠? 수익 낸 거를 팔아가지고 이쪽 가서 수익을 내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년 내내 손절 안 해도 되고요. 그죠? 네.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블랙아웃 관련주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7만원만 찍어주시고요.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네. 도움 되셨나요? 네. 저희 방은 열심히 회원들이 뭔가를 하고 있죠. 그죠? 네. 아무리 대선주에 자신 있어도 고집 안 부리잖아요. 융통성 있게 하잖아요. 여유를 두고 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자, 그 다음에 대선주는 이제 그 종목들이 개인들이 이제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개인들이 포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쯤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 다음 주쯤에. 네. 그리고 제가 이따가 여기 끝나고 나면 내일쯤에 저기 최정시 관련주 한번 올려드릴 거거든요. 네. 최정시 관련주 저기 분석한 게 있어요, 제가. 네. 지금 대선 테마주 중에서 차트가 가장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게 누구냐면 최정시 테마주들이에요. 네. 최정시 테마주에 관심 있는 분들 1번 찍어보실까요? 있으세요? 네. 관심이 좀 많이 있다 1번. 별 관심 없다 그러신 분들 찍지 마시고 네, 관심 있다. 그러면 여기 내일 아마 점심 때쯤에 제가 올릴 것 같은데 그 무소TV 있죠? 무소TV 유튜브 있어요. 네.
아니 무서TV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아마 있을 거예요. 12시쯤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12시나 뭐 그 전에라도 올려놓을게요. 네. 아무튼 내일 오후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낮에 저희 정의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제가 녹화를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제일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토탈스포트하고 여기 애니 능률 있죠? 그거랑 정반대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예뻐요. 네. 옛날 세력들이 이제 만들어 놓는 이제 그런 눌림목인데 10년 전 그때 유행했던 이제 그런 눌림목이거든요. 네. 되게 잘 해놨어요. 네. 예. 자, 그 얘기를 이제 그거 이제 내일 저기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저기 일단은 이제 여기 블랙아웃 관련주를 얘기해드렸는데 블랙아웃 무더위 수혜주가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다음 달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이번 달하고 길게 가면은 다음 달 중반이나 아니 후반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제 기억에 블랙아웃 제일 심했던 게 그 원래 이제 가장 더울 때가 8월 초 중순이잖아요. 그죠? 네. 그 이후에도 블랙아웃 때문에 그때 굉장히 시달렸던 기억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빨리 끝나면은 블랙아웃 관련주들이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뭐 대선주에 또 뭐 엄청난 또 재료가 나오면 금방 끝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금방 안 끝나면은 8월 중순이나 아니 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보면서 하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달이면은 여러분들 그러시고 한 달 너무 긴 거 아니에요? 한 달이라고 해봤자 주말 빼면은 20일밖에 안 돼요. 20일 동안 뭐 한 종목이 20일 동안 계속 올라가겠어요? 하루 이틀 올라가고 쉴 때 다른 거 올라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겠죠. 그러다 보면 한 달 금방 가요. 예전에 이재명 테마주도 윤석열 테마주도 한 달 금방 갔잖아요. 그렇죠. 네. 순환매 돌리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꽤 나올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두머리급들은 저희 방에서 다 사는 거예요. 선풍기 쪽에서는 가전제품 쪽에서는 신일전자가 지금 선발주자고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 선발주자는 누구예요? 저거예요. 옴니스템이 재료가 되게 많은 회사인데 아무튼 나중에 수익 더 많이 나면 그때 쭉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그 정도까지 이 재료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린이 특강을 좀 어제 좀 했던 거 마무리 좀 저드리려고 그러는데 똑같아요. 네. 나는 주린이다. 네. 1번 찍고 남으시고 네. 주린이가 아니신 분들은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주린이다. 네. 주식 20년 했는데 주린이다.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주식 20년 하셨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네. 네. 겸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 중에 네. 본인을 낮추시는 거니까 네.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좋아요. 네, 아무튼 네. 주린이 특강을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30분 좀 넘어갈 수도 있는데 11시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피곤하면 그냥 주무세요. 네. 어지간하면 끝까지 들으시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주린이 특강 들어가기 전에 주식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대선주도 뽑을 자신이 없고 대선주가 쉴 동안에 저렇게 무더위 수혜주 그 다음에 블랙아웃 관련주 저희 방에서 이렇게 뽑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그죠? 저런 거를 라이브 방송에서 회원들한테 다 설명을 하면서 뽑고 있는 거예요. 회원들한테 다 설명을 하면서 뽑잖아요. 그렇죠?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주말 동안에 여기 메일 주소 여기 지금 남겨드릴 테니까 뭐 가입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다 상담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고행이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주린이 특강 네,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고요. 사탄 학교님은 제 회원이신 것 같은데 원래 필명이 뭐예요? 네. 유튜브하고 여기 회원 들어오실 때 필명이 달라가지고 보니까 문자원 회원이신 것 같은데 필명이 뭔가요? 네. 거기다 한번 써보실래요?
유튜브하고 여기 실제 가입할 때 필명하고 많이 다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자, 주인이 특강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평선 얘기를 마무리를 져드릴게요. 어제는 이제 이평선, 뭐 5일선, 21선, 뭐 이런 거, 61선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네. 여기까지 얘기했고 이제 121선은 얘기를 안 했는데 121선은 아니 문자방 맞는데 필명 좀 얘기해 주세요. 필명. 아니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좀 해주시던지.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제 120일선을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는데 120일선은 글쎄요. 저도 그 회원들한테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네. 의미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뭐 시간상 넘기고 다음에 121선이 꼭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제 5일선, 21선, 60일선 이제 얘기를 해드렸고 맨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였어요? 그거였었죠. 종목들이 60일선을 보통 밟고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60일선을 밟고 올라간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쭉 보여드리면 다 하나같이 60일선이 있으면 여기서 통 하고 올라갔죠. 네. 어제 보셨죠, 그죠? 네.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어제 남겨놔도 녹화 방송 끝에 부분 보시면 돼요. 끝에 한 30분 정도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네. 오늘은 이제 이제 이후의 건데요. 자, 주린이 특강이니까 어려운 단어 안 쓰고 네, 최대한 천천히 얘기할게요. 어제 이평선을 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냐면 주린이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할 돈이 있으시지만 네,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시라. 네. 뭐겠어요. 주가를 이렇게 탁 키면 처음에 세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평선이 한 4개 정도 깔려 있어요. 기본으로 이렇게 해줘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네. 이렇게 세팅할 수 있거든요. 네. 뭐 200일선까지 넣어주시면 괜찮아요. 더 괜찮아요. 이건 1년짜리니까요. 네. 왠지 있어 보이죠, 그죠? 색깔도 네. 좋아하시는 색깔로 설정할 수도 있고 이제 굵기도 네. 본인 마음대로 다 설정할 수 있어요. 네. 자, 저는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면 좀 별로 안 좋아 이런 걸. 왜냐면 뭐가 자꾸 있으면 눈에 거슬려가지고 아예 그냥 없애버려요. 네. 왜냐면 이제 없어도 보이니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대충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하다 보면 이제 5일선이 어디쯤 지나간다는 걸 알거든요. 네. 차트를 하도 많이 봐서요. 주식을 20년 이상 했고 전문가를 10년 이상 했는데 차트를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은 이제 그게 잘 안 되시니까 이평선 이렇게 설정해 놓고 보셔도 돼요. 네. 네, 아무튼 이제 이평선이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쓰냐면요, 이렇게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20일선만 놓고 볼까요?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21선이 빨간색이에요. 보이시죠? 개인들은 매매할 때 이렇게 해요. 5일선은 초록색이고 이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평선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가장 이게 옛날 매매 기법인데 뭐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뭐 그런 거 있죠.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평선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가면 사고 여기는 그걸 매수다. 여기를 깨면 매도다.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이평선을 이제 지지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지하고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다시는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매수. 근데 여기를 깨고 떨어지면 지지를 못한 거니까 계속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매도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을 이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평선이 이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5일선, 21선, 뭐 11선, 뭐 60일선 이런 매매 기법은 언제 거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쯤에 매매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 돌아가신 지
40년 되시지 않았나요? 대충? 네. 오래되셨죠, 그죠? 네. 전두환 대통령 때쯤 매매기법? 그때는 컴퓨터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으니까 차트라는 걸 볼 수도 없었겠죠. 일반 개인들이, 그죠? 네. 그때 쓰던 매매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옛날 거예요.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옛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평선을 이제 이렇게들 많이 쓰시는데 한마디로 옛날 거기 때문에 잘 안 맞습니다. 오히려 세력이 뭐 하겠어요? 역이용하죠. 거꾸로 이용해서 개인들을 털어낸다는 얘기예요. 놀리거나.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이평선 매매기법이 잘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평선을 그러면 쓸 필요가 없느냐? 아니요, 잘 쓰시면 돼요. 아까 세력도 그걸 역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거꾸로 역이용하면 되는데, 자, 주린이분들 잘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평선 매매기법은 일반적인 매매기법은 이게 일반적인 이평선 매매기법은 네, 잘 요즘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맞는 것도 있어요. 맞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이평선의 성질을 활용한 거예요. 이평선의 기본 성질. 이게 뭐냐면 이평선은 모이면 벌어지고 벌어지면 모이려고 해요. 제가 우리 저기 회원들한테 정회원들한테 이거 많이 가르쳐 드렸거든요. 제가 저 회원들한테 우리 정회원들한테 차트 가르쳐 드릴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박스권이에요. 그건 지지와 저항이고 이평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평선의 기본적인 성질, 즉 수렴과 분산 그리고 정배열, 역배열 이 두 가지예요. 정배열, 역배열 이거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도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 잘못 배우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평선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막 이거 가지고 막 매매하는 기법보다는 그 옛날 구닥다리 기법이라니까요. 그런 거 말고 뭘 보셔야 되냐면 이평선이 모였다가 벌어지는 거를 잘 보세요. 자, 이평선 이제 5개를 설치해놨는데 잘 보세요. 파세코죠. 201선은 이평선이 너무 많으면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딱 3개만 볼까요? 3개는 5일선, 21선 기본 세팅이 보통 121선까지니까 4개로 했죠. 201선 빼고 주리분들이니까 헷갈리시나요? 잠깐. 이평선이 뭔지는 다 아시죠? 그죠? 네. 요 정도 알고 하시는 거죠. 그죠? 자, 어린이들이시니까 3개만 놓고 할게요. 3가닥이에요. 5일선, 21선, 61선. 어제 얘기 드렸지만 5일선은 일주일짜리, 요거는 한 달짜리, 요거는 3개월짜리. 그렇죠? 네. 이평선이 자 모여있죠?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급등하잖아요. 이평선이 모이니까 급등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갖고 급락했었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급등하잖아요. 이평선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급등하잖아요. 이게 그래요. 이평선이 모이면 급등해요. 다른 걸 볼까요? 대형주도 그렇고 개별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평선이 모이면 자꾸 벌어지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가 급등하기 전에를 잘 보세요. 급등했죠, 이렇게 쭉, 그죠? 네, 급등하기 전에 뭐 했어요? 이평선을 모아놨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래요. 이평선이 모이면 상승이 나와요. 모이기만 하면 상승이 나와요. 근데 조정은 언제 나와요? 조정은 뭐 이런 데서 나오죠? 그죠? 네. 조정 나올 때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평선이 확 벌어져 버려요.
이거를 이격과다. 이격. 이평선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격과다. 이평선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졌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격 조정이라고 하죠. 벌어졌으니까 좁힌다 이거예요. 좁혀야 되니까 뭐가 와요? 가격 조정이 오는 거예요. 왜 조정이 오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벌어지면 누가 와요? 조정이 오는 거예요. 최근에 급락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캐리소프트를 보죠. 똑같아요. 이평선이 모였을 때 사시면 되게 편해요. 가끔 세력이 찾아오긴 해요. 나가라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매집 해놓으시면 세력들이 가끔씩 흔든다니까요. 이따가 막 흔들어요. 나가라고. 그러면 없는 척하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나가요. 그러면 그 세력이 나를 데리고 저 위로 가는 거예요. 수익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평선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하죠. 이평선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만큼씩 벌어져요. 이게 뭐가 와요? 조정이 오잖아요. 캐리소프트는 가격 조정을 안 받고 옆으로 돌리는 횡보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조정 기간이 너무너무 짧았는데 여기서 또 올라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이평 간격을 충분히 좁혔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런 얘기 해드렸죠. 캐리소프트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바로 올라가길래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 봤나? 왜 이러지? 제가 이상했다니까요. 너무 짧았거든요. 조정다운 조정을 받질 않았어요. 꺾어야 되는데 꺾질 않았어요. 그리고 자, 아까 이격 조정이라고 했었죠. 5일선과 21선의 간격이 이만큼 벌어졌죠. 그 다음에 21선 빨간색, 61선 초록색과 간격이 이만큼 벌어졌죠. 두 개의 간격이 지금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와요? 조정이 온다니까요. 무슨 조정이 온다고요? 이평선만 갖고 얘기하면은 이 간격을 좁히는 조정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5일선하고 21선은 간격이 서로 없죠. 이제 붙었죠. 그죠? 이해되시죠? 붙었잖아요. 붙었잖아요. 그런데 60에서는 간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조정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잖아요. 이해되셨으면 네, 2번. 아, 예, 봉춘이 감사합니다. 예. 안 끝났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 안 끝났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주린이니 특강이니까 안 끝났잖아. 그러면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여기서 이게 더 갈까봐 여기서 불타기를 하고 네 이거 하나라도 팔아봐라 막 이렇게 고집 부릴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직 다 안 좁혔잖아요. 옛날에 그 토탈소프트 있죠. 이재명 테마주 토탈소프트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처음에 이제 이재명 테마주로 한 번 올라왔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평선 간격이 확 벌어지잖아요. 오늘은 너무 늦게까지는 안 할게요. 네. 10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네. 너무 늦으면 또 피곤하실까봐 뭐 좀 부족하면은 안 끝나면 다음 주에 또 해드릴게요. 네. 5일선하고 21선하고 이만큼이 벌어졌잖아요. 밑에도 보니까 이만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를 공이라고 한다면 공 모양이죠. 공처럼 동그랗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개가 공 크기가 거의 똑같잖아요. 그럼 뭐냐면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나중에 이제 5일선이야 뭐 금방 떨어지니까 단기평선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5일선하고 21선은 서로 하나가 됐어요. 근데 61선이 아직 이제 많이 이제 벌어져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 뒤엉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5일선이 단기평선이니까 맨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21선 5일선이죠.
60에서 이게 차례대로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조정이 심해지면요,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오면 막 서로 막 휘가 나요. 이렇게 무슨 진짜 그 꽈배기 그 실 뭐예요? 그거 실을 이렇게 서로 여러 개를 이렇게 꽈놨을 때 그걸 합사라고 하나요?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낚싯줄을 보면 합사라고 있어요. 줄 여러 개를 막 이렇게 같이 묶어놓은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서로. 그러면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이 정리가 돼요. 여기는 막 21선이 위에 있고 뭐 61선 밑에 있고 51선 저 밑에가 있고 막 뒤죽박죽인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쭉 돌리면 신용 쓴 사람 털리고 여기서 더 간다고 몰빵했던 사람 잘라내고 그죠? 네. 기다리다 지쳐서 나간 사람 뭐 그래요. 정리할 사람 다 정리하고 즉 조정이 끝나요. 조정이 끝날 때쯤 딱 끝났을 때 보면은요 재밌어요. 이평선이 모여 있어요. 잘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쓸데없이 저기 막 돈 주고서 급등주 검색기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사지 마시고요. 그냥 공짜로 제공하는 거, 공짜로 그 HTS에서 공짜로 제공하는 거 중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보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추리님분들.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무튼 모였잖아요. 모였죠? 그럼 뭐 하겠어요? 세력이 다시 들어와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엉켜있던 그 관계를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요. 서열 정리를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평선이 붙어 있었죠. 이평선이 붙어 있다가 보니까 어때요? 맨 위에 캔들이 있고 그 밑에 5일선이 있고 밑에 21선이 있고 밑에 61선이 있어요. 서열 정리를 다시 해준 거예요. 세력이 들어와서 해놓은 거죠. 서열 정리를. 그리고 나서 이평선이 모여 있었죠. 근데 슬슬 벌어지기 시작하다가 상한가 치는 거죠. 이평선이 모여 있다가 지금 슬슬 벌어지잖아요. 상한가 치면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거죠. 타닥 치면서. 자, 1월 18일이 고점이었는데 여기에서 개인들이 토토스포트를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처럼 똑같이 5일선하고 21선의 간격을 재보니까 이만큼이네요. 아주 쉽게 재는 거예요. 그냥 돈 안 들이고 여기 있는 차트에 있는 거 그냥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격 계산하지 마시고 계산기 뭐로 두드려요. 대충 하시면 돼요. 이런 거 대충 하시는 거예요. 꼼꼼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이런 거 꼼꼼하게 했다가 저희 집안 남자들은 머리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주식을 저도 잘해보겠다고 막 여기서 막 2,650원 뭐 여기부터 해서 막 가격을 정해가지고 막 일일이 계산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머리숱이 많았었는데 거의 대머리 독수리 될 뻔했어요.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될 뻔했어요. 대머리. 지금 다시 머리가 또 자랐는데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아무튼 머리숱은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 대머리 될 뻔했어요. 쓸데없는 신경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런 거 얼렁뚱땅 하시면 돼요. 대충 좀 틀리면 어때요, 그죠? 여기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쓰시는 HTS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러면 딱 해놓은 다음에 마우스를 준이들을 편안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잡아서 밑에다 가서 대보는 거예요. 똑같네요. 다시요. 여기죠? 그대로 마우스를 끌었어요. 안에 쏙 들어가죠.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누가 와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라, 그죠? 네. 루돌프 사슴코 타고 산타 할아버지가 상한가나 이런 걸 갖고 이제 그런 선물, 상한가 선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와요? 네. 조종이 오는 거죠. 네.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조종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평선이 벌어지면 제발 좀 파세요. 좀 파시거나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진짜 미치고 펄쩍 뛰겠어요. 진짜. 여기서 준이들이 맨날 들어가는 거 여기서 더 간다고. 준이들이 이거 더 간다고 사는 거는 저는 그분들을 뭐라고 안 해요. 모르니까. 근데 이거 더 간다고 그 뭐예요? 그 바람 넣는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좀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왼수들 진짜. 어린이들이 그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죠? 맞죠, 그죠? 더 간다고 자꾸 충동질을 하니까, 네? 주인들이 저기 혹해가지고, 그죠? 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쉬운데 이해되셨으면 3번 찍어주죠. 네. 오늘 이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배우고 가세요. 네. 아주 쉽게 얘기해드렸어요. 코딩 옮기면 되잖아요. 계산기도 필요 없다니까요. 네. 그럼 뭐가 와요? 얘 조정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죠. 이평선이 또 나중에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다 모이잖아요. 이제 모이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또 슬슬 올라가잖아요. 네? 이평선 모일 때 좀 하세요. 모일 때. 그래도 어설프게라도 모이니까 한번 올리잖아요. 그쵸? 요번에도 모이긴 모였는데 개인들이 불안해하고 던지니까 하락해버렸어요. 예? 이래버려. 자, 그러면 선생님 좀 애니 능력도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해드릴게요. 네. 하면 되죠, 그죠? 네. 천상 정배열하고 역배열은 다음 주에 하자고요. 이거는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여기는요. 해보면 되죠. 대충 이만큼. 이게 5일선하고 20일선 사이거든요. 그대로 내려보세요. 이만큼. 여기보다 여기가 더 벌어졌죠? 그럼 뭐예요? 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네? 더 심각하다는 얘기라고요. 여기 이만큼 밑으로 내리니까 남죠? 네. 그만큼 더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사면 안 되죠. 물량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물량을 줄여야 되는 거고. 예? 그랬던 거예요. 결국에는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서양 같은 거 서양 볼까요? 서양?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대충 이만큼 그대로 내리면 쏙 들어가죠. 물론 이거 하나만 갖고서 모든 걸 다 판단하시면 또 큰일 나요. 네. 덕성은요. 밑으로 내리면 쏙 들어가죠. 꼭 제가 사기치는 것 같죠. 네? 제가 사기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보세요. 항상 늘 똑같은데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똑같죠, 그죠? 또 뭐 볼까요? 네. 원유큐브 약간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최대한 보자고요. 원유큐브 맨 꼭지가 대충 처음에 여기서 이만큼 벌어졌었죠. 벌어졌는데 뭐가 두 개 그리면 안 되죠. 하나만 그려야죠. 벌어졌는데 거의 똑같거든요 지금. 근데 추가 상승 나온 거예요. 양봉이 두세 개 짧은 것까지 포함해서 두세 개 더 나오면서 추가 상승 나오고 밑에가 이만큼이 벌어진 거예요. 더 나쁜 거죠. 원래 여기에서 끝나도 되는데 여기서 더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갔다. 주인분들 이해되셨죠? 네. 이평선이 벌어지면 사지 마시고 갖고 있으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이평선의 성질이 뭐라고요? 모이면 벌어지고 벌어지면 다시 모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요. 이평선이 모이면 벌어지고 벌어지면 다시 모이려고 하고 또 모이면 또 벌어져요. 그럼 뭐겠어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뭐냐면 이평선이 모이면 조정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거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원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되든지 가든지 말든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들의 그 균형에 딱 맞아 떨어지는 자리가 여기예요. 매수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나 매도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급락하거나 급등하겠죠. 그렇죠.
물량이 잠겨버리거나. 근데 여기에서는 침체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파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균형이 맞게 균형이 자연스럽게 이제 맞게 돼 있어요. 밸런스라고 하죠. 그 자리가 매수 맥점인데 그때 나타나는 징후중에 하나가 이평선이 진짜 그 다리 위로 이렇게 누른 것처럼 붙어버려요. 거래 없고요. 걔네들 관심도 없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돈이 보이면서 슬슬 들었다 놨다 하다가 죽고. 최근에 급등했었던 테마주 한번 쭉 보여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아까 애니놈들 바닥에서 잘 보세요. 어제는 이제 60에서 갖고 보셨죠? 네, 바닥에서 보시라니까요. 천천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붙어있잖아요, 이평선이. 그쵸? 그리고 승일 붙어있잖아요. 원유큐브 붙어있었고 확실하게 들었다 놓으면서 눌림목까지 보여줬잖아요. KCP도 이거는 이제 마켓 퀄리티 마주였죠. 이평선 붙어있다 올라왔죠. 이거 저희 방에서 그때 수익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마인크래프트 모여있다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광경이 이제 저기죠. 정책주 볼까요? 자연광경 이평선이 모여있다고 올라오죠. 조정이 끝났었다는 얘기. 보성파워텍 저 바닥에서는 모여있었죠. 어제 보여드렸던 한정기술 모여있다고 올라오죠. 급등주는 여기에서 예, 오민영님, 네, 저는 지금 뭐 최재형 관련주 혹시 하나만 추천 가능하냐? 성의 표시는 따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니요, 저는 무료 추천 안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제 지식을 나눠드리고 뭐 이렇게 뭐 주인 특강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릴 수 있지만 네, 무료 추천이나 무료 종목 진단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자, 회원들이 그런 걸 또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제 원칙이고 네. 그러니까 무료 종목 진단이라 특히 무료 종목 추천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자, 보니까 어떠세요? 네. 바닥에선 다 이루고 있죠? 이평선이 모여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정책주 중에서 IB 기명 보실래요? 모여있는데요. 아시아 경제는요 모여있잖아요. 아까 캐리소프트 어디 갔어요? 모여있다가 눌림목 나오면서 올라왔잖아요. 이때는 왜 안 사셨어요? 노르페인트 우선주 저희 방에서 여기서 추천해갖고 추천을 여기서 했다니까요. 이평선이 다 무지에 모여있잖아요. 그죠? 여기였었어요. 덕성 있죠? 옛날에 처음에 급등할 때 덕성 우를 봐야죠. 덕성은 처음 대장주였는데 처음에 붙어있었어요. 이평선 그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볼까요? 메가MD 교육주들 이평선 다 붙어있다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비상교육 윌비스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이것도 붙어있다 올라와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재명 기본주택 수혜주 범양건영 저희 방에서 이번에 120% 수익 났죠? 여기서 사가지고 이평선 붙어있죠. 일성건설 이평선이 붙기만 하면 급등하죠. 그죠? 네. 까미 UNC 지금은 이렇게 해놨지만 이평선이 붙어있을 때 그때부터 치고 나오잖아요. 그죠? 정산해강 이재명 기본주택 수혜주죠. 여기죠. 이런 식으로 더 보여드려요. 네. 더 보고 싶다 1번 찍어보시고요. 네. 더 보여드려요. 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네. 네, 조한이님 어서 오세요. 네. 목소리 들리시죠, 그죠? 네. 더 보시려고 여쭤봤더니 진짜 아무도 안 찍으시네요. 네. 마칠까요? 네. 충분하다는 얘기시죠, 그죠?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네, 7번 찍어주시고요. 네. 아무도 진짜로 1번 찍어보시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찍네요. 네. 예. 나름들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쵸? 네. 쉽죠, 그죠? 네. 동신건설 모여있다가 다 모여있다 올라오잖아. 모여있다가 예? ATTM 저기에서 다 모여. 옛날에 저희 방에서 여기서 출연했어요. 저 바닥에서 코로나 터졌을 때 모이기만 하면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도 모였었죠. 개인들이 지금 털어서 그렇지. 네. ATEC도 마찬가지고. 네? ATEC 이게 차트를 얼마나 잘 만들어놨었는데 그죠? 네. 예전에 남선알루미늄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잘 만들어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 덕신하우징 보세요. 다 부탄하죠. 이평선이 모여있다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원래 이제 정배열하고 역배열까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하면은 이제 밤 12시를 넘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너무 늦으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죠? 네. 이평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비열과 역배열이거든요.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또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주리분들 힘내시고요. 너무 그 어려운 걸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네. 항상 사람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어르신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뭐 이렇게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뭐 감히 말씀드리면 주식 얘기니까 네. 주식도 가장 중요한 건 기초인 것 같아요. 기초와 기본. 여기서 말하는 기초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이상한 거, 그 급등 검색기 그런 거 막 500만원씩 주고서 막 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저한테 얘기하면은 제가 한 5분만에 하나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그걸 500만원 주고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데다가 돈 쓰지 마시고 밤새 유튜브 쳐다보면서 그죠? 네, 시력 자꾸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냥 푹 주무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원리는 바뀐 게 없어요. 원리는 원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초 원리는 원래 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화려한 거 있죠? 네. 꼭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여기 주리 분들이니까 애기들이 왜 치킨 같은 거 좋아하니까 치킨에다가 뭐 비유를 들어볼까요? 피자? 치킨? 네. 원래 치킨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피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거기다가 뭘 그렇게 뿌리고 뭘 그렇게 소스를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발라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어차피 그거 마요네즈, 케찹, 뭐 기타 등등등 간장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거를 뭐 비율을 막 조합을 해갖고 하는데 그런 거 같아요. 네. 기본은 뭐예요? 그냥 튀긴 거잖아요. 치킨은 튀긴 거고 피자는 밀가루 반죽 잘 해가지고 그냥 구운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뭘 자꾸 발라대니까 네.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화려하다고 해서 무조건 맛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항상 기초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의 기초는 제가 알려드린 이런 거 이평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세력들한테 당하는 그 기법을 쓰지 마시고 세력들이 뭘 역용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해내시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화려한 기법을 배우시기보다 기초를 확실하게 닦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이평선 아까 매물대도 어제 얘기해드려도 매물대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하나 배우셨잖아요. 조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평선이 벌어졌을 때보다 급등이 언제 시작이 되는지 조정이 언제 끝나는지 언제요? 이평선이 모여있을 때 그게 끝났다는 그 신호라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기초를 그 기본을 잘 닦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역배열과 정배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싸구려 기법 강의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정배열, 역배열 강의를 다음 주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미 형님은 여기 무소TV 쪽에서 지금 무소TV 유튜브에서 이제 보시고 계신 거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네. 보십시오. 여기 사이트 주소 써드릴게요.
채팅창에 써드렸으니까 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 들어와서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은 저기 회원가입 안내하려고 저기 하는 방송이 아니고 주니티 강의니까 네, 회비는 그쪽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네. 자,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죠. 원래 저기 질문을 잘 안 받는데 주니티 강의니까 오늘은 질문 받고 끝낼게요. 네, 질문 있으면 빨리 얘기해 보세요. 네, 질문. 록시님은 저기 그 단톡방에다가 그만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많이 치시면은 네, 너무 많이 치셨네. 네. 치실 때마다 회원들이 힘들어하시네요. 네. 록시님은 거기다 그만 치세요. 네. 네네. 자, 없으시죠? 네. 네, 창투님. 네. 볼린저 밴드와 유사해 보여요. 볼린저 밴드보다 이게 더 나아요. 볼린저 밴드보다 이게 낫다니까요. 네.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활용하기에 따라서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제 피자로 따지면 기술을 좀 부린 거죠. 기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기본이 뭐냐면 요거예요. 사람들이 요거 갖고 만족을 못하니까 거기 위에다가 이제 뭐 기술을 이렇게 한 거죠.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더우니까 뭐예요? 건강 조심하시고 네, 덥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뭐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아웃 관련주, 무도수혜주 찾으세요. 못 찾겠다 들어오세요. 네, 그게 훨씬 싸요. 아셨죠? 네, 들어오세요 그냥. 네, 들어오시면 돼요. 메일 주소 또 남겨달라고요? 잠깐만요. 네. 뭐 회비나 이런 거 궁금하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 네. 다른 분들은 자 편안하게 이제 푹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네.